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옛 전통과 속담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속담 하나로 인생의 깊은 뜻을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9번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쓸모없어 보이던 9번 나무가 어떻게 조상의 묘를 지키는지, 그리고 왜 이 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역사 속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든 나무도 아니고 9번 나무는 왜 기억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똑바르고 고든 나무를 귀하게 여기고 굽고 휘어진 나무는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죠. 목재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하고 보기에도 흉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이 9번 나무에 대해 의외의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9번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속담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와 삶의 가치,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9번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풍수 지리사상과 묘지 관리의 모습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대요. 옛날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쓰는 장소, 그러니까 선산을 정할 때 주변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특히 바람의 방향이나 물길의 흐름, 나무의 생김새까지도 길흉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답니다. 이 가운데서도 묘 주변의 고목, 특히 9번 나무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대요. 9번 나무는 비록 곧지 않고 뒤틀려 있더라도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남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다른 나무는 다 벌목되거나 바람이나 비에 쓰러져 나가도 이 9번 나무는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나무가 우리 선산을 지키는 수호목이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베거나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현기론이란 개념이 있답니다. 산이나 나무의 모양이 사람의 삶과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이론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고든 나무보다는 주변 환경과 어울려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9번 나무를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답니다. 어떤 나무는 마치 용이 비상하듯이 휘어 있고요. 또 어떤 나무는 묘를 감싸는 듯이 자라나고 있어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속에서 9번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말이 형성된 것이라고 보네요. 즉,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보라는 깊은 교훈이 숨어있는 속담이라고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속담의 의미와 교훈은 단순히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사회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능력이 없거나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순간이나 긴 시간 속에서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 사회 어디에서나 겉으로는 튀지 않는 사람, 약간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중심을 잡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굽다는 것은 정상적인 틀에서 벗어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가 오히려 독특한 시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 큰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의 실제 사례와 역사 속의 인물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정약용 선생의 가문 이야기인데요.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선산에는 한 그루의 휘어진 소나무가 있었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나무에 대해 시를 쓰면서 비록 휘었지만 고됨을 잃지는 않았다, 이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이 나무는 정약용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고향과 조상을 떠올리게 하는 정신적 지주였고요. 그의 가족 또한 이 나무를 선산의 수호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조선 후기 격변기의 실학사성을 통해 사회개혁을 시도했듯이 그가 말한 9번 나무는 현실에 적응하면서도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는 존재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임진왜란 때 어병장이 된 양반 아닌이들인데요. 임진왜란 당시 어병장들 중에는 양반이 아닌 출신의 인물들이랍니다. 정식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 심지어 백정 출신이었던 곽재우, 또 성녀 출신의 사명대사 등이 조국을 위해 싸웠고요. 그들의 헌신이 결국 나라를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답니다. 이들 또한 처음에는 무시되거나 인정받지 못했지만 결국 나라라는 선산을 지킨 9번 나무와 같은 존재였답니다. 또 이건 현대사회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묵묵히 집안을 잘 돌보는 조부모나 또 장남이 아닌 둘째 혹은 말이 없는 딸이 오히려 가문을 유지시키고 부모를 복양하며 조상을 돌보는 주축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중심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야말로 이 속담을 가리키는 인물들이랍니다. 오늘날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는 상위권 또는 성과 위주의 인물만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제 몫을 해내는 곳입니다. 조금은 굽은 듯한 기준에 맞지 않는 아이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스펙이나 외형적인 결과물보다는 장기적으로 조직을 지켜주는 인물을 알아보고 존중을 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회사의 기반을 지켜내는 9번 나무형 인재는 사실상 조직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는 모두 9번 나무일 수 있습니다. 9번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속담은 단지 옛날 이야기나 단순한 교훈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비록 눈에 띄지는 않아도 끈기와 성실함으로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존재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도 9번 나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나무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버틴다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함입니다. 9번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좀 더 깊이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9번 나무와 같은 인물이나 경험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원하는 방송하다.